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대부거제항인회 및 제양산거제항인회와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이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이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 일정을 다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거쳐 새로 작성한 전체 의사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의사 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작성하여 지금 상정하는 회기 일정의 건은 의사 일정 제2항이 오니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2항 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시 작성한 상정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 건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 건은 순서대로 이미숙 의원, 양태석 의원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4항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 대상 기간은 본청, 지속기관, 사업소,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입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92건으로 시정 21건, 처리 84건, 건의 87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완결 106건, 추진 중 64건, 장기 검토 19건, 추진 불가 3건으로 이 중 완결, 추진 중, 장기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불가 3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 결과 보고서 124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부산복지박 교통섬의 화장실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신현 제2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생활권 공원으로 인근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 후 이용객이 중장년층까지 확대됨에 따라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요금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원 내 편의시설 추가 설치는 어린이 공원의 최대 시설률을 상회함에 따라 법률상 불가한 사항이며 현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부산복지박 교통선 부지는 이면도로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공중화장실 설치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조선지원과 소관 노동복지회관 휴무일 변경 검토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은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을 휴관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주요 이용일인 토요일에는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입주 노조를 통한 일요일 대관도 가능합니다. 노동복지회관 일요일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7월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와 논의한 결과 실효성에 비해 사무국 직원의 근무 여건 악화, 추가 예산 부담, 운영 혼선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휴무일 변경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일요일 운영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참여 수요가 충분히 확인될 경우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 도로가 소관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인 장승포 두모 로타리 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두모 로타리 해전교차로 사업 추진 시 지하차도 존치 여부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승포동 두모 교차로 해전교차로 조성 사업은 2024년 10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5년 2월 전문기관 자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도로의 가파름 초과, 차량 접근로가 좁은 각도로 접속되어 운전자 혼란 초래, 잦은 차로 변경과 주행 경로 엇갈림, 해전부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보행자의 비신호 횡단으로 보행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해전 교차로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4월 해당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두모 지하차도는 2016년 두모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통해 지상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시민 이용 빈도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민기식입니다. 23만 거제 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장님과 의원님, 민선 8기 제8대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급변하는 불확실한 국내 정세 속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협조로 거제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지난 8월 우리 시의 20년 수건 사업인
그제 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였고 그제시가 동남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을 비롯한 그제시 전공직자들은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가덕 신공항, 배후도시 그제 조성 등 그제시의 미래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의 추경 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과 새 정부 추경 예산에 발맞춘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사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세입은 빠짐없이 반영하고 불용 예상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제2의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1조 4,015억 5,900만 원으로 제1의 추가 경정 예산 대비 950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 회계는 지역사랑 상품권 83억 원, 동부면 파크골프장 보상비 35억 원 등 92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00억 3,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31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총 세입은 1조 2,700억 3,500만 원이며 지방세 92억 9천만 원, 세외 수입 66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1억 2,700만 원, 보조금 546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7억 4,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945억 7,200만 원, 재무활동 12억 3,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8억 5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56억 3,800만 원으로 세외 수입 4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5,700만 원, 재무활동 1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1,258억 8,600만 원으로 세외 수입 2억 4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73억 5,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35억 3,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 재무활동 54억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모든 요구를 담지는 못했지만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과 주민 수건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추경 예산안 의결 후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 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동수 위원, 부위원장에는 정명희 위원, 위원으로서는 안석봉 위원, 김선민 위원, 김두호 위원, 이미숙 위원,
한은진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회의자료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9월 17일, 9월 18일 2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출장 개요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국가는 호주이고 기간은 2025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으며 출장 인원은 저를 포함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5명과 의회 사무국 공무원 4명으로 총 9명입니다. 출장 목적은 첫째, 공원 분야 선진 사례 현지 시찰 및 정책 연구, 둘째, 가칭, 거제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우수시설 및 운영 기법 벤치마킹입니다. 이를 위해 시드니 로얄 보타닉 가든, 달링 하버, 차이니즈 가든 오브 브랜드십, 뉴 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 퀸즐랜드 주립도서관 총 5개소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출장 일정과 출장 국가 및 답사 기간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시사점 및 정책 제언입니다. 첫 번째로 공원 분야 선진 사례 현지 시찰 및 정책 연구와 관련된 시사점입니다. 같은 페이지 공원시설의 선진화입니다. 거제시는 공원시설의 다양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선진도시 대비 미흡합니다. 따라서 운동시설과 문화예술공간,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 공간화와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접근성 강화와 시민의 각종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시설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로 활용해야 합니다. 22페이지 생활권 공원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생활권 공원은 기능과 접근성 면에서 다양성과 실용성이 부족하며 실질적인 이용률도 낮습니다. 따라서 연령과 목적에 상관없이 이용하기 위한 공간 효율성 제고와 다목적 이용 지원, 주민과의 협력을 위한 지역 주민 참여 기반 조성, 자연 식생을 보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운영, 야간 조명 확충을 통한 접근성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해 생활권 공원의 기능적 다양성과 지역 밀착형 설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23페이지 특색 있는 주제공원 조성입니다. 거제시는 맹종죽 군락지와 한국전쟁 시기의 포로 수용소 유적이라는 독특한 생태 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콘텐츠의 깊이, 체험 요소, 브랜드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주민 활용도 역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거제 맹종죽 테마파크는 대나무 문화의 콘텐츠화를 통해
생태와 문화 융합형 대나무 테마 공원화를 추진하고 거제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은 국내외 평화교육기관과 연계한 교류를 확대하여 역사체험과 평화교육의 복합공원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지역자원 연계형 주제공원의 조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여행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 합니다. 24페이지 환경자원과 관광자원의 연계입니다. 공원 정책에 있어서 환경자원 보호와 관광자원 활성화의 균형 있는 연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핵심 환경자원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의 생태 보존과 관광의 조화, 지역 주민 참여형 해설사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친환경 인프라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 조성, 지역 축제와 공원 자원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거제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원 정책의 수립으로 생태계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25페이지 시민 참여 기반의 공원 운영 모델 확립입니다. 공원 운영에 있어 시민 참여가 부족하여 주민의 이용 만족도와 관리 효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운영에 참여하는 협력 모델 구축,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원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및 교육 확대, 시민 의견 수렴 활성화 등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소통 강화, 시민들이 직접 공원 운영의 개선 사항을 제출하는 공원 운영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 제안 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의 공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사회적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칭 거제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우수시설 및 운영 기법 벤치마킹과 관련된 시사점입니다. 26페이지 복합문화 커뮤니티 허브로서 도서관 역할 확대입니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문화, 학습, 소통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허브 역할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거제시 전체 도서관의 운영 기준 수립 및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는 지역 커뮤니티 허브 기능, 책, 예술, 기술 등이 융합된 복합 문화 기능 통합 설계,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거제시 공공도서관 정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27페이지 이용자 맞춤형 공간과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시민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는 맞춤형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전용 공간 및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용자 요구에 따른 공간 설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유연하고 모듈화된 공간 디자인, 평생 학습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및 창의 공간 도입, 다양한 언어 자료 구비 및 취약계층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지원 제공 등 다문화 및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를 통해 문화와 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한 사회 포용성 실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28페이지 지속 가능성 및 친환경 설계입니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공간이므로 환경 친화적 설계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극대화하는 등의 에너지 효율 최적화, 저탄소 재활용
자재 등 친환경 건축 자재 활용, 빗물 재활용과 절수형 기기를 통한 물 전략 및 관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 공간 조성,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이용자 대상 지속 가능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용 횟수가 높지 않으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대여하는 만물도서관 운영으로 자원 절약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 보전 및 탄소 저감 실현과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 확산을 실현해야 합니다. 29페이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과 참여입니다. 현대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내 회의실 등을 축제 및 행사를 위해 개방하는 등 지역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플랫폼 구축,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생애 주기별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통한 마을 중심 생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독서 지도, 공간 운영 지원 등 자원봉사와 시민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서관을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각 시사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페이지부터는 출장 의원들의 소감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정활동 추진에 있어 거제시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행 의원님, 우리 질문 누구한테 하실랍니까?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출장 기간이 2025년 7월 20일에서 2025년 7월 27일까지 8일간 계획상 그렇게 네, 되어 네, 있고 네. 결과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출장자 의원님,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정명희, 네. 안석봉, 이태월, 김선민 의원 출장자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대로라면 네, 이 의원과 5명의 의원과 직원 4명이 출장 기간 동안 20날 출국하여 27일 날 함께 귀국했습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 호주 출장할 때 9명 보호대령 그대로고 또 전 일정을 9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다만 27일 귀국할 때는 다 함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 이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이 자리에서 밝히시긴 좀 곤란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라 이 내용을 우리 의회 사무국장님께 확인할 게 있는데 네, 예, 잠깐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자세히 가. 예, 사무국장 네, 송구수.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사무국, 즉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자문하고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의회 사무국에 대한 총괄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라 제가 방금 질문 드렸듯이 계획서상 7월 27일 날 함께 귀국하지 않고 이탈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규정 위반 아닌가요? 가능합니까? 그거는 미리 협의가 미리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구한 것인가요? 심의위원회 의결은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예.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정산 다 됐습니까? 예, 정산 다 됐습니다. 정산 자료 원본 일체를 저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예.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국외 공무 출장은 우리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출발하는 날도 그렇지만 돌아오는 날도 다 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계획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도 시민들이 볼 때 의원들의 국외 공무 출장은 외유성 관광으로 비춰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이걸 지금 심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에 행안부에서도 더욱더 엄격한 표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우리 시 규칙에는, 의회 규칙에는 이걸 반영하진 않았어요. 이거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국장님, 계획대로 다 같이 20날 가면 27일 다 같이 들어오는 게 원칙이고 규정을 지키는 건데, 이탈한 경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공식 일정은 정상적으로 다 수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잠깐 있고요. 그러면요, 예. 국장님. 자, 공식 일정이 7월 27일까지 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예. 자, 그럼 의원들 각자 또는 직원들 각자 지인들이나 각자 일정을 한 2, 3일 또는 일주일까지 하고 귀국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그 행정복지 그 위원장님의 어떤 그 승낙하에 이루어진 부분으로 판단. 아니 그러면 위원장이 승낙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일본에 출장을 가서 제 딸이 살고 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며칠 더 머무르고 개인적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향후 공무국외 출장은 아마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실 해외 나가는 게 일반인들한테 또는 의원들한테 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에 자기 지인이나 가족들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늘 거기 가면 이왕 온 김에 가족들과 지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유혹에 휩싸이는데 국장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그걸 묵인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8조 제2항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그 항공권 돌아오는 항공권은 우리 세금으로 의회 그 국외 공무 출장 여비로 지불했습니까? 그 부분은 정산이 따라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외 공무 여행 출장비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개인 사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뒤늦게 귀국하는데 그 항공권 왕복 항공권으로 우리 그 국외 출장 여비로 왕복 항공권을 지급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장님, 안 된다라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향후 앞으로 이제 그 국외 공무 출장 가면 개인 일정 포함하여 우리 국외 여행, 국외 공무 출장 여비로 개인 일정 소화할 수 있는 겁니까? 자, 5박 6일로 가서 나는 한 일주일 더 있겠다. 귀국할 때 국외 공무 출장 여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규정 위반입니다. 반드시 환수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규정 위반 아니면 이거 향후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의원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들의 국외 공무 여행은 정말 시민들한테는 참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서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고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 가십시오. 예, 김선민 의원.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명욱 위원장님에게. 방금 최양희 의원이 말씀하신 그 한 명이 접니다. 사전에 말씀드렸고 우리 회의 규칙상에 거제시의회 조례상에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은 안수하겠습니다. 그거 꼼꼼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고 저 또한 제출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러면은 우리 최양희 의원님 기준으로 따지면은 위원장님하고 그때 당시 같이 동행했던 모든 의원님들 일정이 없던 일정들 소화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계획이 없던 어떤 교수님을 만나고 그 교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무국의 일정이 잘 됐네 못 됐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는 뭐 그거는 공식 일정에 그렇다면은 포함되지 저는 않은, 공식 예, 일정을 다 안 했습니까?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답변할 때 그래서 그런 전 부분이 일정을 문제가 함께 되면은 했다. 예. 문제 되는 만큼 제가 응당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7년인가 18년인가 누군가는 혼자서도 공무구획을 갔죠. 그 동행한 사람들, 의회 사무국장님들, 그때 당시 의회 사무국, 그럼 그 자료들도 저희한테 한번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그때는 이게- 제가 이게 무슨 그래 제가 처음 질문 드릴 때 말씀하다시피 제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가 안 됐다거나 위원장과 말을 안 했다거나 의장께 보고가 안 됐다거나 이 내용들은 변론으로 하고 거제시 의회 규칙과 조례상에 위반한 거 있으면은 철저하게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당사자가 앉아 있는데 인민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질문을 해가지고 동료 의원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거 혼자서 공무국에 간 것도 반성을 하십시오. 아까 전에 조례하고 심의 이런 걸 떠나서 1인 공무국에 가는 것은 그 원칙과 별개로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최양희 의원님입니다. 혼자서 공무국에 가는 것은 거제 시민의 입장과 그 눈에서 그 기준이 맞는 겁니까? 저도 원칙을 어겼으면은 책임을 응단진다고 했습니다. 반성은 그때 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이 있으면 제가 지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내내 공무국의 출장 보고서를 빌미로 차라리 그냥 욕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질문. 네. 위원장님, 예, 저는 위원장님. 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네. 마무리하십시오. 저는 뭐 딱히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뭐 제가 보고해 대로 출장할 때는 우리 9명이 다 같이 이렇게 출장을 했고 전 일정을 같이 했고 이제 마지막 귀국할 때 물어보니까 그때는 다 함께 하지 못했다. 그것이 뭐 팩트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출발 들어가십시오. 전부터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예예. 예. 위원님 발언 있습니까? 지금. 저는 질문 끝났는데 답변하시길래 답변했습니다. 예, 예. 예. 출발 전에
우리 김선민 의원님한테 전화는 받았습니다. 예. 전화는 받았고 제가 인지는 했고, 근데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국외 연수를 갔다가 일정상 긴급한 일이 생겨서 한 이틀 정도 빨리 온 적이 있습니다. 빨리 와가지고 그 대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위약금이 붙더라고요. 이제 빨리 온 것에 대한 이제 그 여행사에서 손에 져야 될 부분. 네.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양태석 의원님. 우리 위원장. 예. 예, 이제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우리 지방 9시 지방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천시 의회는 국외 연수를 가지 않고 지역 경제가 힘들고 해서 국외 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각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9항 후의 이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후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탄핵을 선포합니다.